2022 학년도 수능 연계과제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4회 12번에서 17번 요 마지막 지문이죠.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이런 거에 쭉 읽어지고 뭐 마지막엔 요거 구조 원자력 이제 그 3세대와 4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3세대 기존 원자로가 있고 4세대 이제 새로운 원자로 등장했는데 이때 이제 용융염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 조금 이제 그 크기도 좀 크기도 줄이고 좀 위험도 좀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그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구성 요소 뭐 노심, 코어, 그다음에 펌프, 그다음에 열교환기, 동결 밸브, 그다음에 배출 장치 탱크까지 다 이제 좀 설명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보면 돼요. 근데 뭐 완벽하게 이제 그림이 아니고 약간 이제 단순화 시켜놓은 그림이라 뭐 100%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뭐 어디다가 주입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돌아가는 거 그건 이제 요거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을 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바로 본문 봅시다. 본문 보면서 보면 되고 뭐 과학 지문인데 특별히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추론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봅시다. 1문단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쪼개진다. 그죠? 이런 핵분열이라고 한다. 이거 뭐 중성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죠. 원자라는 게. 근데 중성자를 딱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핵분열이 일어난다. 우라늄 원자핵이 이제 분열하면 많은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 근데 하나가 중성자가 들어갔는데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 또 두세 개가 빠져나온다. 그죠? 이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핵 원자핵과 이제 부딪히면 또다시 이제 핵분열. 그렇지. 한 개를 넣었는데 두세 개가 나오고 그 두세 개가 또다시 또 옆에 있는 어떤 그 우라늄 때릴 거고 그러면 또 그게 또 두세 개 또 나오고 막 왕 나오겠네.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핵분열이 계속되는 것을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제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한다. 핵분열 연쇄 반응으로 이제 만들어진 에너지를 터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하다. 그때 이제 뜨거워진 열을 그죠? 터빈에 전달하려면 원자로가 필요하다.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겠죠. 원자로에서는 핵분열로 인한 어떤 상당한 열이 발생하겠지. 이 열로 인해 가지고 원자로의 구성 요소가 이제 손상될 수가 있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원자로가 녹을 수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냉각제를 사용한다. 너무 뜨거우니까. 냉각제는 원자로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에 사이를 통과해 가지고 흐르면서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반하는 물질이지. 그죠? 식혀야 되니까. 현재 상용화된 원자로의 대부분은 경수, H2O나 중수. 경수가 이제 일반적인 물일 거고, 그죠? 중수가 이제 그 중수소. 여기 뭐 중수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중수소와 산소 얘기라. 여기 뭐 D라고 표현됐네요. 그러니까 H2O가 일반적인 물이잖아요. 경수로. 뭐 일반적인 보통의 물이 경수라고 하고. 그럼 중수 같은 경우에는 중수소와 이제 산소가 결합했다. 중수소를 이제 D라고 표현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뭐 H2O든 뭐 중수든 어쨌든 H2O죠. 물이죠. 조금 이제 다른 물이다. 물 중에도 그런 게 중수다. 등은 이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을 넣거나 뭐 중수를 이용해 가지고 냉각시킨다. 냉각제로 쓴다. 이외에도 그 원자로에 이제 그에는 이제 제어봉이라는 게 있다. 제어봉 그죠? 뭘 제어한다는 얘기겠지. 제어봉은 핵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다. 이게 얘들은 중성자를 흡수만 하고 방출을 안 하지 않는 모양이네. 막 그 우라늄은 하나 흡수하면 두세 개를 내뿜고 막 이러니까 와 일어나는 건데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그 중성자를 흡수해 가지고 조금 제어를 시킨다, 그죠? 자제를 시킨다 이런 거겠네. 원자로 내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겠구만. 확 늘어나겠죠. 한 개를 넣었더니 두세 개가 튀어나오고 그것도 두세 개가 또 다른 데 들어가 가지고 또 막 두세 개 또 튀어나오고 막 완전히 그 중성자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 이제 막 그래갖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핵연료의 소진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폭발하겠지. 제어봉을 통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어봉을 넣어가지고 중성자를 좀 빨아당긴다. 그죠? 100기만
뱉어내지는 않고 빨아당기기만 한다. 그죠? 통해 가지고 핵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어렵지 않고 이런 원리구나. 실제로 우라늄 광산이 또 우리나라에 있죠. 그죠? 우라늄 광산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하는 게 상당히 이로워요. 외국에도 이제 그 뭐 석유 아니면 뭐 가스 이런데 의존 안 해도 되고 이게 뭐 원자력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그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그죠? 왜냐하면 그 우라늄이 우리나라에서 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원자력 발전 시스템은 1950년 그 이문단입니다. 원자력 발전 시스템은 1950년 상업적 이용을 시작으로 시대 변화의 요구에 따라 이제 기술적 진보를 거듭해가지고 진화해 왔다. 계속 진화해 왔지. 1950년대 막 상업적 이용을 했군요. 그죠? 또 현재 이제 그 냉각제로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그 상당히 뭐 세계 최고급급이죠. 그죠? 원자력 발전에는. 하여튼 뭐 현재 냉각제로 이제 물을 사용하는 제3세대, 3세대 원자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제3세대다와 달리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제4세대 원자로다. 그러니까 원자로 중에 이제 한 단계 발전했네. 물을 꼭 쓰지 않고 냉각제를 쓴다. 냉각제를 다른 걸로 쓴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중 이제 용융염 원자로, 그러니까 제4세대 원자로 중에 용융염 원자로가 있네. 이거는 뭐 냉각제와 핵연료를 일체화된 냉각제와 핵연료를 일체화된 용융염 형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융염이랑 우라늄이랑 막 섞어가지고 막 쓴다는 얘기겠죠, 그죠? 활용하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화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냉각제와 핵연료를 섞어가지고 쓰면은 뭐 부피가 좀 줄어들겠다. 이해가 되고. 3분단 봅시다. 제3세대 원자로는 고체 핵연료를 사용해가지고 핵연료와 냉각제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제3세대는 이제 그 핵연료와 냉각제가 분리가 되어 있죠. 냉각제는 물이고, 핵연료는 우라늄이니까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3세대 원자로는 이제 매우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냉각제 상실, 물이 이제 쭉 빠져나가, 어디 새 가지고, 그죠? 쭉 빠져나가 버리는 유실 사고에 따른 노심, 용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노심 용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뭐 새 가지고 빠져나가 버린 거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냉각이 안 돼가지고 노심이 녹겠지. 노심이 뭐냐? 여기 설명했네요. 노심은 핵연료가 이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곳이다. 여기서 막 뜨거워지겠지. 핵연료가 막 핵분열 반응이 해가지고 막 열이 막 발생하는 곳이다. 근데 그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물이 막 새가지고 거기 막 빠져 없어. 그러면 계속 냉각이 안 되니까 폭발하겠지. 만약 노심이 녹아내리는 용융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냥 녹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다. 그렇지? 하지만, 그죠? 제4세대 원자로는 다르다 그랬죠. 제4세대 원자로는 그 우라늄이랑 냉각제랑 막 그 용융염이 막 섞여 있다, 그죠? 용융염 원자로일 경우에. 그래서 봅시다. 제4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용융염 원자로는 이러한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소금과 같이 알칼리 금속, 소금과 같은 어떤 NaOH, 이와 이제 할로겐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 그거 이제 두 개가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 염이라고 하는데, 용융염, 그 염이 막 녹아 있는 거예요. 용융염, 그죠? 용융 원자로는 어떤 고온에서 그 액체로 존재하는 용융 상태의 염, 뜨거울 때는 이제 녹아갖고 용융 상태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런 어떤 용융염을 이제 냉각제로 사용한다. 그걸 이제 냉각제로 사용한대요. 그 뜨거울 때 녹아갖고 쭉쭉 흐르는 거를 냉각제로 사용한다. 용융염 원자로는 핵연료를 냉각제인 용융염에 녹여가지고 막 섞어버리죠, 그죠? 용융염과 핵연료를 섞어가지고 활용함으로 냉각제와 핵연료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고 섞여 있다. 따라서 냉각제의 상실이나 유실에 대한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에 막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샌다거나 그러지 않겠지, 그죠? 바깥에 이제 물로 감싸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냉각제 핵연료와 같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유실이 안 된다. 또한 그 뭐 어떻게 빵꾸 구멍이 나면은 또 새겠지만 구멍 날 정도는 아니다, 그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냉각제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유실이 일어날 사고가 좀 적게 그죠 일어나겠지. 구멍 뻥 뚫리지 않으면. 또한 노심 속에 이제 그 핵연료, 노심은 아까 뭐 그 핵연료가 이제 그 막 핵융합 핵 그 분열을 일으키는 곳이죠, 그죠? 노심 속에 핵연료 용융염이 외부로 누설되더라. 만약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새 나온다 하더라도 용융염은 대기압에서 약 한 400에서 450도씨 굉장히 높네. 여기에 녹는 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고체죠. 응? 그러니까 400에서 50도 이상이 돼야지 녹는다잖아. 그죠? 한 600도, 700도 이래 돼야 이제 액체가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상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도가 보통 얼마입니까? 한 15도, 20도 되죠. 평균. 뭐 겨울에는 뭐 0도 뭐 이렇게 될 거고. 0도씨, 그죠? 뭐 가을 뭐 10도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름에는 한 20도, 30도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익혀봐야 2, 30도, 최대한 올라봐야 2, 30도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고체인 거지. 그죠? 상온에서는. 근데 이제 한 400에서 50도씨의 녹는 점을 가지니까 상온에서는 이제 그 아무리 더워도 그죠? 고체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화돼 가지고 뭐 방사능의 이제 외부 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쭉 나와 가지고 만약에 샜다.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원자로가 그 제4세대 원자로 그 용융염 원자로가 뚫려 가지고 그 용융염이 쭉 삐져나왔어. 그 우라늄과 막 섞여 가지고. 그러면은 상온과 만나겠지. 상온의 공기가 접촉하겠지. 그러면 녹는 점이 400에서 50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체로 변해버린다. 그래갖고 스스로 땜빵이 싹 돼버리죠. 그죠? 땜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출이 잘 안 된다. 그 말이군요. 그죠? 4세대 좋네. 그죠? 다음 문단. 또한 액체 핵연료는 고체 핵연료에 비해 가지고 온도 증가에 대한 부피 팽창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액체 핵연료 아까 지금 뭐 용융염이랑 지금 그 우라늄이랑 막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거가 고체 연료에 비해 그 고체 연료봉, 그죠? 그 덩어리 된 어떤 그 우라늄보다 온도 증가에 대한 부피 팽창률이 크대요. 와 커진다는 얘기지. 고체 그 우라늄 덩어리는 어떤 온도가 올라가도 부피가 팽창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액체 핵연료 이거는 막 부피가 막 커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가 봅시다. 용융염 원자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체 핵연료의 부피 팽창률을 통해 가지고 노심의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막 커져 가지고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하냐? 밀도가 줄어드는 거지. 응? 어떤 물체 우라늄이 막 섞여 있는데 거기에 밀도가 떨어져. 그러면 우라늄이 덜 분열하겠지. 그죠?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어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그 핵연료의 이제 부피 팽창률을 통해 가지고 노심의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부피가 커져 가지고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좀 이제 그 핵분열을 좀 적게 하겠지. 그죠? 밀도가 빽빽히 밀도가 모여 있는 것보다 밀도가 작은 게 핵 분열이 조금 작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생각이 가능할 거니까. 이해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절로 이제 그 밀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좀 자제가 되는구나. 그죠? 제어가 되는구나. 그런 장점도 있다. 비정상 운전 및 사고 상황에서 액체 핵연료의 온도가 이제 상승해 가지고 어떤 뭐 이상한 이유로 사고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액체 핵연료의 이제 밀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죠? 액체 그 팽창률이 커져가지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밀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중성자의 이제 핵분열 반응 확률을 감소시킨다. 그죠? 부피가 커져가지고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성자가 막 그 우라늄을 만날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그죠? 확률을 감소시켜요. 결과적으로 원자 내에 이제 출력을 떨어뜨린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폭발하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용융염의 이제 원자로의 이제 출력 변화는 냉각제 온도를 통해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온도로 어떤 그 조절이 가능하다. 그죠? 온도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가지고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온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냉각제 온도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때문에 용융염 그 원자로에는 핵분열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봉. 그러니까 아까 그 3세대에서는 제어봉이 필요하다 그랬죠. 걔들은 뭘 빨아당긴다? 중성자를 빨아당긴다 그랬죠. 중성자를. 그러니까 중성자 그 우라늄에 중성자 하나가 들어가면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오고 막 그 주변에 있는 것과 막 와 그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막 한 개가 넣었더니 두세 개가 되고 그래도 옆에 걸 건드려 가지고 또 걔들이 또 두세 개가 되고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제어봉을 넣잖아요. 그래갖고 중성자를 빨아당기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온도가 커지면은 자동으로 부피가 커져가지고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중성자가 우라늄을 만날 확률을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제어가 된다. 그죠? 천천히 그 이제 그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거 이해되고 제공이 필요 없답니다. 마지막 문단 요거 이제 그 구조네요. 구조. 요거 이제 그린 거 같이 봅시다. 여기 문제 있죠. 그죠? 이걸 조금 잘 그리지 이거 뭐 그림 봐갖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봅시다. 어쨌든 마지막 문단. 하여튼 뭐 영육염의 원자로 구조를 이제 뭐 원자로 이제 그 구조를 단순화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죠? 영육염의 원자로 구조입니다. 그죠? 그려놨는데 하여튼 노심 이게 노심이고 노심에서 이제 우라늄하고 그 영육염이 같이 섞여 있죠. 그죠?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그 펌프 이게 펌프인가 보네. 펌프 두 개 있나? 펌프가 뭐 어떻게 이걸로 푹푹 해가지고 일로 빨아당기나? 이게 뭐지? 그림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열교환기가 있나? 이게 열교환기구나. 열을 어떻게 교환하나? 그 다음에 뭐 동결 밸브 밑에 동결 밸브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배출 저장 장치, 배출 저장 탱크 이렇게 있고 일로 뭐 이렇게 다 쓴 거는 이렇게 배출이 되는 모양이네. 그죠? 봅시다 하나씩. 요거 이제 그 설명하면 끝이에요. 그죠? 펌프, 열교환기, 뭐 동결 밸브, 그다음에 뭐 배출 저장 탱크 요거 설명하면 끝입니다. 봅시다. 노심 속에 이제 핵연료 영육염은 여기 있죠. 노심 속에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우라늄이랑 그 영육염이랑 같이 막 섞여 있어. 그죠? 그래갖고 핵분열이 막 일어나. 그죠? 그런 상황이고. 펌프를 통해 가지고 노심 내부를 순환하게 된다. 펌프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막 순환한다는 얘기인가? 여기를 막 이렇게 막 펌프가 어떻게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뭐지? 이게 길인가? 이게 뭐지? 어쨌든 간에 뭐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막 순환하게 한대요. 그럼 펌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 그 펌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겠지. 그죠? 용융 막 섞어 막 시멘트 막 그 레미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섞겠지. 그죠? 막 모래하고 막 시멘트 섞는 것처럼 막 섞겠지. 그죠? 섞어야지. 아니면 한쪽에만 막 그 핵분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골고루 섞어야 된다. 순환하게 하고 이때 이제 노심 내부를 순환하는 용융염의 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열이 막 발생하겠지. 노심에서. 그죠? 일어나는 열은 어디 갔나? 열은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노심 외부로 이제 이동한다. 열교환기를 이제 얘를 통해 가지고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열이 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요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이 흐르는 어떤 어떤 냉각제가 있겠지. 그걸 따라 이렇게 열을 밖으로 빼준다. 그죠? 봅시다. 열교환기는 원자로 양쪽에 설치된 관이다. 이게 원자로죠. 노심. 이 양쪽으로 설치된 관이다. 관 내부에는 핵연료 물질이 배제된 핵연료가 없는 거야. 핵연료가 없는 거야. 핵연료는 우라늄이죠. 그죠? 여기는 노심 안에는 핵연료 플러스 영육염이 있고 요 열교환기 안에는 핵연료는 없고 우라늄은 없고 그냥 영육염만 있겠지. 그죠? 배제된 영육염이 흐르고 있다. 관 내부에 어떤 영육염이 노심 내부를 순환하는 영육염의 열을 전달받아. 노심 내부에 순환하는 어떤 영육염은 우라늄이 막 섞여 있죠. 여기 핵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영육염은 요렇게 관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가지고 열을 이제 뜨끈뜨끈해지겠지. 열을 받아가지고 요로 이제 바깥으로 열을 빼주겠지. 그죠? 전달을 받아가지고 발전기를 이동시켜야 된다. 발전기가 어디 있나? 발전기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이게 빼가지고 뭐 발전기 이렇게 글로 열을 전달한다는 얘기지. 그죠? 발전기는 왜 안 그려놨지? 하여튼 뭐 열교환기는 이제 노심 속 영육염과 경계에 맞닿을 수 있도록 설치하지만 이게 노심 속에 있는 그 영육염과 여기는 우라늄 섞여 있죠.
그다음에 여기 그 우라늄이 없는 여기 그 용융염이 이렇게 흐르겠지. 맞닿아 있죠. 설치되어 있지만 열교환기 이제 내부에 이제 용융염과 열교환기 내부의 용융염, 요 관을 따라 이동하는 용융염과 그다음에 노심의 용융염, 요 안에 있는 용융염은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시킨다. 그래야 되겠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노심에서 섞여갖고 일로 막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 뭐냐 우라늄 유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방사능 물질의 이제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니까 그 방사능 물질은 요 안에만 있는 거지, 그죠? 요 안에만 있는 거지. 차단하면서 에너지만 어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만 전달하죠.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얘가 이제 차가운 게 이렇게 또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요 열을 이용해 가지고 뭐 터빈을 돌리겠다. 물을 막 좀 끓여 가지고 뭐 터빈을 돌린다. 그러면 되겠네. 동결 밸브는 얘기가 나오네요. 동결 밸브 봅시다. 동결 밸브는 원자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죠.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를 이제 개방함으로써 핵연료 물질이 이제 포함된 용융염을 노심에서 배출 저장 탱크로 방출한다. 쭉 뿌리네. 다 쓴 거는 이제 버려야 되겠지. 그죠? 동결 밸브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을 때에는 폐쇄돼요. 전기가 공급될 때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용융염의 이제 배출을 방지하는데 밑으로 안 빠져나오게 하겠죠. 그러다가 전기 공급이 끊어졌어. 스위치를 딱 껐어. 그러면은 수분 내로 확 개방돼 가지고 이렇게 훅 떨어진다는 얘기지. 여기 노심에 있던 용융염들이, 그죠? 그 핵분열이 끝난 거 찌꺼기들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겠지. 개방되어 핵연료의 용융염이 배출 저장 탱크로 이제 쏟아지게 한다. 쭉 쏟아지게 하는 게 배출 저장 탱크로. 그러면은 동결 밸브 엔진 개방을 통해 가지고 용융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지. 맞나요? 여기 핵 분열할 게 없잖아, 더 이상.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또 뭐 펌프를 통해 가지고 입구가 어디 있나, 이거? 어디로 넣나, 이거 입구는? 그러면 응? 넣는 건 이게 왜 없냐? 펌프는 순환시킨다 그랬잖아요. 뭐야? 어디로 넣는 거야, 그러면? 넣는 얘기는 없네. 계속 봅시다. 일단 뭐 배출 저장 장치는 탱크 내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에를 관통하는 수많은 관이 설치되어 있다. 배출 저장 탱크에는 이 관이 막 안쪽에는 막 관이 막 있는 모양이네. 걔들은 뭐 쓸모없는 열이죠, 그죠? 실제로 사용하는 열은 여기일 거고, 약간 뭐 남아 있는 미열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빼낸다. 이 관은 공기 또는 또 물을 열 제거원으로 사용한다. 여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뜨거울 거니까 여기 이제 물이나 공기를 통해 가지고 공냉식으로 여기 식혀버린다. 열을 날려버린다. 필요 없는 열이다. 그죠? 이용하는 열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럼 노심 속에 있는 원자로 얘들은 그 뭐 찌꺼기는 다 버렸고 어떻게 다시 또 주입을 어떻게 하지? 응? 밸브로 이런 위로 다른 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죠? 그 얘기는 없네. 하여튼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사용한대요, 그죠? 물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림이 조금 더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별로 뭐 없고 문제도 어려운 거 없네요. 어려운 거 없고 뭐 15번 요거 볼까요? 그래도 15번 답은 뭐냐? 지금 이제 않는 것,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걸 골라라. 답 2번이네요. 봅시다. 열교환기 내부에 흐르는 용융염과 열교환기 흐르는 내부에 흐르는 용융염과 노심 속 용융염 의 구성 성분은 왜 동일해? 동일하지 않지. 노심 속에 있는 용융염은 그 우라늄이 섞여 있고, 그죠? 핵연료가 들어 있고, 여기 열교환기를 흐르는 용융염에는 그냥 뭐 우라늄이 없습니다. 우라늄이 없어요. 그죠? 방사능 물질이 없습니다. 그죠? 핵연료, 핵분열 물질이 없다. 틀렸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 다음 강 넘어갑니다.